농약을 쓸 일이 없게시리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만 주나? 잘 되라고 이제 밝은제도 주고 영양제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들어가는 촉매제라고. 칼슘 들어가주면 기가 막히게 붙잡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지 몸이 건강해지니까 주인이 약치를 갖다가 이거 뭐 약칠 필요 없겠는데. 영주약초 화이팅!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새로 창업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서 설비도 늘리고 연구를 다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국가기관이 다 죽어가는 배추 뿌리옥병도 치료가 된다는 걸 인정해서 공시까지 받았어요. 양파 녹균병이 해결돼 버렸어요. 쭈글쭈글 녹균병이 펴지기 시작해서 다름이 다른 것처럼. 호박에 있는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나 고추 칼라병, 이 바이러스가 나서가지고 막 바이러스를 치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겨냈다라고 표현할게요. 이거 잡히는 거 아직 약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맨 처음에 하나가 오면은 후대를 갖고 와서 다 갖다 버려요. 이 약을 내가 하도 이것저것 썼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에는 좀 갔어요. 순에서 나왔는데도 못 쓰는 순에서 나왔는데 이게 상품성이 있다. 안 돼 있잖아. 반들반들 됐잖아. 잡히네요. 예, 다 잡힌 거. 이거는 90% 잡힌 거. 이건 완전 예. 꼬북꼬북한 게 크거든요. 예. 근데 없어졌잖아. 이거 다 발라졌잖아. 예.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호박나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지. 새선이 나와서 새 가지에서 막 열매가 매달리고 출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 걸린 호박이 이렇게 펴지면서 그 자리에 여드름 자국처럼 고친 흔적이 남을 정도로, 이거 완전히 이 정도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죠? 배추 무사막이 고친 얘기를 했다고. 그 정도의 살균력과 유튜브 보신 것처럼 그게 작물에 좋다면, 그런데 지황은 안 돼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지황은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나는 더 당당하고 떳떳해. 왜냐하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얘가 하는 역할은 지황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데 충분하고 이미 검증이 됐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인삼 제피곰팡이, 인삼 입전문이병, 그 지황도 전문이병 오죠? 예, 입전문이병 지금 시험을 의뢰해서 합격하면 또 올라갈 거예요. 불합격하면 내가 연구 또 해서 또 올릴 거예요. 배추 뿌리옥병을 전 세계 최초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그런 장소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황을 지금까지는 가성가리, 극약인 청산가리 올려다가 녹여서 쓴 것만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닐도 터지고 작물이 약해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미생물에 대사시킨다고. 그 다음에 미생물 약으로 녹이는 게 아니라, 화학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계로 갈아버려요. 막걸리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해요. 가라앉아서 흔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황이 좋다면 흔드는 것까지 100번이 흔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 관전 포인트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유황을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녹이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 대사시키고 기계로 갈아서도 얼마든지 천연물질 그대로 쓰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황이나 인삼밭이나 토양 개량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모두사 원료도 들어가고, 이건 토양 개량제로 유기농인데 화학 비료도 아닌데 합격을 해가지고 상추에다 우선 시험해봤더니, 시험 기간이 짧은 게 상추니까 해봤더니 수확량이 53%나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 표지에는 다 그렇게 토양 개량용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자, 한번 이게 뭐야 이게? 노지 100평에 한 포가 들어가네 이거? 이거 얼마예요 근데? 아따 2만 원 주고 샀다더라니까. 2만 원? 15% 이상 증수 효과가 있다는데 될라가 모르겠네. 근데 상추는 53%나 돼. 와, 그 신기한 거. 말 들어봐. 수량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걸 국가기관 인정해서 이 내용을 포장지에 표시해도 저탄 허가까지 받았어요. 자,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이제 오세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 좀 서보시겠어요? 이게 저는 그냥 농사 안 줘본 사람이 무책임한 말로 어떻게 했냐면, 약초, 인삼은 특히 인삼 약초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먹는 건데,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왜 거기다 농약 치느냐고 그랬다가 혼났어요. 야 인마 네가 농사 져봐.
혼났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농약을 쓸 일이 없게시리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어르신 건강하신데 건강한데도 무조건 막 항생제 먹고 주사 맞고는 안 하잖아요.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독감이 돈다면 예방주사 맞는 정도지 아픈 사람이 병원 가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안 가고 평소에 골고루 잘 먹잖아요. 운동 많이 하고. 그렇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화학비료를 주든지 농약을 때가 되면 줘야만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고. 그럼 그걸 성공했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농약이 내성이 생기니까 또 세게 쳐주고 바꿔 쳐줘야 되고 밭자리 옮겨 댕겨야 되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해놓으면 약초값이 계속 올라가서 잘 받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한 번씩 기능성 식품 저런 거 한 번씩 터지면은 엉뚱한 다른 지원까지도 얻어맞잖아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제 생각에 아무리 철이 없는 사람이지만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서 질물건 팔아먹으려고 무책임한 소리 한다고 했지만 맞잖아요. 얘를 건강하게 키워놓고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농약을 쓰자 이거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좀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 정도 되면 농약 칠 필요 없겠는데? 이러는 거죠.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 자꾸 강제로 주사 놔주고 약 주면은 그 가만 안 놔두고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황이나 농사를 지을 때 얘들이 농약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미리 줬단 말이에요. 예방으로. 진짜 예방은 건강하고 튼튼한 거지. 그래야 자기 면역물질이 나오고 세포의 조밀도가 높아지고 짱짱하고 잎이 두꺼워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행정상 안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너 좀 약 좀 먹으라고 농약을 최소한에 그치게 줘서 또 건강하고. 왜냐? 농약이 치료는 하지만 그 약해가 또 오잖아요. 약 스트레스 또 받잖아요. 사람도 농약 먹게 되고. 그렇죠? 인건비 또 들어가고. 자, 그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 황을 원료로 만들었지만 황을 가성거래에 용이하지 않고 미생물에 대사시켜서 갈아서 만들어서 천연물질을 만들어 갔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좀 얘기할게요. 저 탱크가 폴리옥신 만든 원료 그 추출하는 탱크, 미생물의 추출물을 빼내는 겁니다. 그하고 얘 황하고 붙이려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를 제가 해서 특허를 낸 거예요. 3개 특허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몰랐어요. 배추 뿌리병을 고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할 줄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알지만 농민들이 막 그냥 전화가 자른 거예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박사들이에요. 자네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건 문제 있는데? 대학 교수가 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박사예요. 왜? 내가 농사 접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일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주신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의 대사물질하고 같이 넣었더니 지금 오늘날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짱짱하고 잎이 두껍고 뿌리 썩은 병도 안 하고 무름병 노균 이런 거는 없고 제피곰팡이 흰가루는 이미 온 것도 고쳐지고 저 참외 같은 거는 토양에다 관주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흰가루 해도 안 되는 흰가루가 뿌리에다가 관주만 해도 옆에 있는 게 흰가루가 고쳐져 가지고 이것도 완전 사기꾼 같은 소리 하니까 그것도 참외 흰가루는 토양 관주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는 걸 인정해서 공시까지 받았잖아. 국가에 등록돼 있으니까 논란 여지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지황만 늦게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해보러 온 게 아니라 늦게 오신 만큼 잘 들으셔갖고 내 걸로 만드시는데 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대학 교수가 강의할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요. 원리 하나에 딱 양분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 촉매제다. 그리고 황은 내가 황을 창조한 건 아니잖아. 그죠? 황은 원래 살균살충 능력이 있어. 거기다가 미생물을 내서 스트레토마이세스가 나오는 그 영일바에서 만드는 거, 인삼에 쓰는 거 있어요. 포리옥신제. 그 원리 추출하는 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넣어서 붙였더니 8,000종이 넘는 항생물질하고 황하고 붙여놓으니까 웬만한 병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만 주나? 잘 되라고 이제 밝은제도 주고 영양제 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들어가는 촉매제라고. 칼슘 들어가주면 기가 막히게 붙잡고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 몸이 건강해지니까 주인이 약치를 갖다가 이거 약칠 필요 없겠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대파 같은 거 12번 약치잖아요. 4번을 끊어버립니다. 농약 섞어버리면. 인삼 농가들도요 이제 답을 알겠대요. 약 지긋지긋하게 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그게
인삼입니까? 몸에 좋으려고 만드는 거지. 자, 이제 그만하고 아주 쉽다. 어려운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마시는 것처럼 부담 없이 하시고 아주 쉬운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마음이 너무 급하고 불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알고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은 아주 마음 편하신다. 그리고 첫째,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약친 회수를 생각해 보세요. 예, 농약값 줄어들고 몸 덜 고되고. 이제 오세요. 내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만 갖고도 훌륭한 약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 원료에다가 칼슘을 넣어서 기가 막힌 모두싹 전용 칼슘이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좀 있으면 이거 주체할 겁니다. 그럼 모두싹 썼을 때 모두싹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웬만한 거 다 해결할 거예요. 그때 토양에 문제가 있거나 좀 양분이 부족하면 아미노산 추가해 주는 정도 하시고 좀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미노산 제가 만들어낼 거예요. 좋은 걸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미생물을 발효시킬 때, 배양할 때 쓰는 방법대로 신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천일염, 그 다음에 황색 설탕, 그 다음에 CSL, 우리는 당밀은 안 쓰고 옥수수 침제, 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분이 풍부한 이 원료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대사를 시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미생물 대사하는데 발효하는데 시간 걸리죠? 우리는 여기 이틀이면 돼요. 겨울에는 3일, 여름에는 이틀. 막 끓어 넘치고 난리가 납니다. 33도로 세팅을 했거든요. 항냄새는 방성균이 내주는 냄새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병을 치료하고 유해세균을 못 들어오게 하는 자정 능력을 원래는 갖고 있어요. 땅이 건강하면. 근데 우리가 갖다가 농약 쓰고 화학비료 쓰고 연작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땅 자체는 그래요. 돌려짓기 하고 하면 괜찮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그것을 이제 부족한 것을 우리가 그 방성균에서 추출해가지고 화하고 같이 넣어서 토양도 복원시켜주는 건데 황은 화학물질이 아니에요. 천연물질이에요.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 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황은 고무통에다 놓고 막대기로 휘저어서 녹이면 돼요. 가성가리 놓고. 그럼 이만한 설비나 공장이 필요 없어요, 사실. 직원들 방독면 씌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성가리는 청산가리 원료 아닙니까? 사람 살인 죽일 때 쓰는 청산가리. 거기다 넣어놓고 나는 농약 안 쳤어. 우리 지방에는 농약 안 쳤어. 근데 청산가리는 썼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설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투자한 가치는 이제 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교반을 해가지고 이 나노기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나노기계예요. 이 많은 공장을 지금 보다시피 직원 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싹을 1kg를 16,000원을 팔 수 있는 이익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욕심 많이 안 부리면 되고 왜? PLS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관심을 가질 거다. 값이 비싸면 제한적일 것이다. 값이 싸게 해야 농약 시장에 들어가서 농약 아니어도 되겠구나 라고 알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에다가 자동화 라인을 해가지고 직원 한 명이 다 일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지금 포장실로 보내려고 대기 중이에요. 이거는 포장실로 다 끝났네요. 이제 포장실로 여기서 가는 겁니다. 이 두유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되니까 가성가리에다가 녹였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가성가리에 녹인 건 투명하지만 얘는 막걸리처럼 생겼어요. 지금 냄새 나는 게 이게 미생물 발효 냄새예요. 저쪽 끝에 벽 쪽에 라인 하나만 있었어요. 작업할 때는 8월달부터 물건이 나갔는데 3, 4개월 만에 난리가 난 거야. 물건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중간에 이 라인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좋은데 이거 1리터, 2리터 따기가 힘들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바빠 죽겠는데 이제 좋다는 거 인정했으니 난 좀 싸게 써주라 이거. 공장에서 사면 안 싸. 우리는 더 비쌉니다. 공장에서는 팔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팔거든요. 못하느냐? 싸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인건비 줄이고 병값 줄이자고. 흔들어 썼는데 불편한 건 나 몰라 이제. 어차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말통은 어떻게 하느냐? 2리터 하나가 3만원이잖아요. 모터사이클, 그쵸? 그럼 20리터 10개면 30만원이죠. 말통에 하나를 담아버리면은 27만원.
근데 거기다가 1kg 또 담아주니까 27만 원에서 16,000원 또 빼봐요. 25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싼 거죠. 근데 이거 깔아놓는 걸 홀치려고 이제 여러 꽤 아, 지금 이제 많이 좋아져서 걱정 마시고, 이제 지금 받아오는 거 있으면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세요. 예, 뒤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거워서 힘들으니까 발로 차든지 굴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거 달아다가 어디 통에 덜어내고 흔들을 수 있다 바닥은 흔들어 내시고 다 섞어서 쓰시는 겁니다. 요거를 하시는데, 이걸 했더니 농민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선 비용이 싸고, 그리고 이제 병도 그 쓰레기 처치도 곤란하고 일도 간단하고. 문제 SS기를 하든지 광역살포기라든지 워낙 많이 쓰신 분들은 이제 말통으로 주문하세요. 값도 쌉니다. 굉장히 싼 거죠. 그렇게 했더니 더 싸집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예, 여기는 이제 포장실인데, 이 포장실이 이제 이 정도 수량이면은 되더라다 이것만 팔아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치면은 야심작을 했어요. 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안 돼서 이 라인이 3개가 더 늘어서 이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6월달이면. 그러면 이제 물량 딸리는 현상을 좀 해소할 것 같아요. 워낙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식품공장처럼 가급적 깨끗하게 저렇게 깔끔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나가서 땅속에 들어가고 TV 속에 들어갈 망정 우리 공장 문밖 같은 나갈 때까지는 깨끗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 기계 저 컴퓨터에서는 제품마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주 약초 당목반에서 쓰다가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일련 번호를 보고 몇 번 땡겨서 몇 월 며칠 날 누가 작업한 거 다 나오니까 컴퓨터로 추적해서 어디에 나갔나 대리점을 보내서 대리점이 모르고 있는데도 몇 월 며칠 날 나간 거 물건 보내세요. 사고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반품 들어오는 불편한 제품들은 다 뜯어가지고 쏟아서 땅모자라는 펠렛에다가 집어넣어요. 네, 물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불순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추에다가 시험해봤더니 100평에 2%를 해보니까 53%나 증수효과가 있더라. 토양 개량은 물론이고. 여기가 포장실입니다. 이쪽으로 오실까요? 이제 저 토양 개량은 지황은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바짝만 할 때부터 이쪽으로. 여기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계로 비료 살포기로 뿌릴 수 있게 이렇게 딱딱한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고 이빨이 아파서 목 깨물 정도 딱딱한데 얘가 찬물에 담궈놓잖아요. 5분 이내에 다 퍼져버려요. 아마 분해 속도는 국내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여기는 모두싹 원료, 그 다음에 이제 첨매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두싹 불량 나서 반품 들어온 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따뜻하게 불편하고 너무 구도가 안 되고 이런 거, 뭐 병 찌그러지고 이런 거 갖다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분 이내에 풀어져버려요. 여기도 이제 자동화가 돼 있어요. 보시면 틀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돌아갑니다. 다. 이 담을 때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때만. 중간에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나 밥 먹으러 가는 시간도 혼자 생산 다 해놓는 거죠. 농약 한 가지 오히려 세 가지 꺾어치라고 주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근데 지금 모두싹하고 그냥 갈륨하고 두 가지만 쳐대야 시작해요. 지금 병이 없다면, 병이 없어요. 없으면 예방으로 하세요. 예방은 이미 와 있는 것도 잡히지만 흰가루가 목적이라면 흰가루나 잿빛이나 노균이나 이런 곰팡이성 병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한번 시합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좋은 게 있으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잘 듣습니다. 흰가루병 말고는 거의 병이 뭐 전문의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을 치느냐가 중요해요. 예, 얘는 농약처럼 그냥 씩 지나가듯 주는 게 아니라 예, 흠뻑 전라도 말로 호복하게
몇 마리 정도? 예? 몇 마리 정도? 저희들 300평에 한 마리. 나무마다 틀리니까 어린 나무는 뭐 1000평도 주고 500m 가지고 500m 25마리하고 1000평도 주고 또 나무가 중간치 되면은 뭐 700평도 주고 10마리를 기준으로 치고 있거든요. 10마리 정도. 그 양량을 똑같이 하시되 예, 10말 기준으로 하시되 한번 보세요. 효과가 아마 틀릴 거예요. 그 대신 고초가 됐든 작약이 됐든 뭐 도라지가 됐든 뭐 지왕이 됐든 나무를 줄 때 비 오듯이 주고 그 대신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막 슥 지나가듯이 주고 계속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 훨씬 낫죠. 생강 생강 썩는 거는 걱정 마세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생강을 여기 봉동 생강하고 서산 생강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원액에다 담궜다 꺼냈대요. 처음에 심기 전에. 예, 근데 여기 물어보니까 250배. 여기다 써 있으니까 여기다. 나는 그 종고 소독하는 얘기 써 있지도 않아. 농민들이 이제 치료 목적은 250배니까 그렇게 해본다고 한 거예요. 20포기에다 250배 담갔다가 한 2~3시간 담갔다가 양파 자루를 꺼내놓고 말린 다음에 심었는데 생강이 기가 막히게 좋대요. 향도 나고 저장성도 좋고 저장 중에 잘 썩지도 않고. 그 재배 과정에 땅 속에 심어놨는데 그런 병 들잖아요, 그죠? 이미 심어놓은 다음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간주해야죠. 관수로 모두싹을 250백을 흠뻑 주라고. 칼슘하고. 그리고 칼슘하고 황이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모두싹은 땅속에 있는 거나 내가 거기다 섞어주는 거나 잘 들어가게 해주는 촉매제란 말이에요. 작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되죠. 그죠? 네. 잎에다가 칼슘 많이 주면 경화돼요. 잎이 똑똑 부러질 정도로 되더라고. 경화돼요. 우리가 도라지 몇 개 가가지고 저거 시켰거든. 어깨를 많이 시키거든요. 억제 시킬 때 좋죠. 칼슘 이빨 넣으면 되지. 근데 빛나리 같은 거 쓰고 또 홀모제에서 끌어당기고 그건 농사가 아니라 그냥 조작, 장난. 이제 우짜란 건 이유가 있죠. 양분이 균형 있게 안 들어가서 우짜란 거잖아. 아미노산이든 질소값을 많이 준 거 아니에요. 태비가 좋은 거 막 질소가 뭐 23- 막 30- 이런 거만 갖다 놓으니까 얘가 막 키만 큰 거 아니에요. 몇 개가 이렇게 쓰러질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억제를 좀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냥 도복이 된 것도 양분이 균형 안 돼서 들어간 거고. 그게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칼슘하고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가주면 도복이 안 된다고. 그걸 우짜라지 않고 마디절간이 짧아지고. 우리 이거 써가지고 동영상 보시면 항상 똑같은 말이 마디절간이 짧아진다는 거잖아. 잎이 두꺼워지고. 그거죠? 이 마늘이 노래지면서 이렇게 자빠졌는데 이름이 일어서면서 파래졌다 하니까 이거 완전 사기꾼인데 그 농민이 한 말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황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이 모두싹에 대해서 궁금해 오시거나 가능하면은 좀 농사를 수월하게 짓고도 수확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쓰더라도 알고 쓰자는 거고. 그러면 농약은 하다 안 될 때 쓰자라는 방식으로 하는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배추 뿌리옥병, 내가 황산바이오 할 때는 다싹으로 2번이나 실패했거든. 불합격 받았다고. 그런데 50%만 넘으면 인정받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되긴 되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필이면 실험기관에서 할 때나 다양한 방법을 할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니야. 불합격 먹었는데 대학교도 해보고 인정기관을 해봤는데 못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자신이 붙어서 또 돈 버릴 셈 치고 한번 맡겨봤어요. 87.6%로 배추 뿌리병을 고쳤어요.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붙어서 불 지켜보세요. 재미가 붙어서 참외 흰가루가 흰가루가 제일 찌긋찌긋한 작약 흰가루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참외는 아주 그냥 뭐 아주 흰가루만 이기면 다 해먹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잎에다 치기만 하면 잎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싹할 때 잎이 타갖고 가서 빌고 돈 많이 물어줬어요. 가보니까 안 물어주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이제 그 대학 교수가 얘기해서 약해 없음. 야, 이제 난 돈 벌었다. 참에다가 잎에다가 뿌려도 약해 없대. 대학 교수가 말한 거고 대학교에서 연구보서 나오니까 그대로 말하자. 했다가 그냥 너 한번 죽어봐라고 타버리는데 속수무책으로 타버리더라고요. 그 문경 갔더니 이번에는 또 오이에서 또 잎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오이, 참외, 호박 이런 박과작물은 연면살포하지 말고 관주해라. 꼭 연면살포 하려면 소량 테스트 하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한번 했더니 상당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외도 한번 해볼까 해서
막 돈은 아슬아슬하고 창업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돈이 뭐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붙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설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개발자가 확신이 선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토양 관주로도 참외 흰가루가 치료가 된다는 걸 정부가 인정해서 공시까지 했네. 이게 저는 완전히 이제 정부가 인정한 사기꾼이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배추 뿌리 역병 뭐 이런 거. 자, 지황은 내가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 영주에 계신 분들한테 지황이 장마지기에도 좋고 나는 잘 됐다고 고맙다고 언제 술 한잔하러 오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얘기냐면 뿌리 작물들, 특히 배추 뿌리 역병을 고칠 정도의 살균력이면 이제 영양 관리는 사장님들 알아서 하고, 그죠? 더구나 모두싹이 갖고 있는 물질 운반 기작 때문에, 물질 결합 작용 때문에 사장님들이 의도하는 데 잘 될 거라고. 아까 우짜라는 거 잡을 때 칼슘 붙여주고, 그렇죠? 또 도복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만 들어갑니까? 그때는 붕소 아연되는 거 같이 이제 들어가죠. 이제 그걸 우리가 그동안은 모두싹 때문에 개발 못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아주 좋은 거 나올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그 물질 운반 또 물질 결합 작용 때문에 짱짱하고 튼튼하니까 그 다음에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배추도요. 아예 저도 안 알려줬는데 농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종자 소독하는 것도 산삼도 그렇게 하고 나는 나중에 책임질 일 생길까봐 심지어는 오이 모종도 막 푹 담그는 거죠. 아니 오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 농사 안 져본 사람이니까 그 연구나 해요. 이거 나한테 맡겨. 왜요? 그랬더니 잎이 커졌을 때 약해 오는 거지 이 떡잎일 때는 약해 안 온다네. 바로에다 담궜다가 끓여서 심은데 그림이 더 잘 된 거예요. 나는 오이 담궜다고 어린 잎을 담궜으니 큰일 났다고 팔딱팔딱 뛰는 농민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산삼도 그렇게 담그고 인삼 종자도 그렇게 하고 마늘도 그렇게 하고 아까 생강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충북 계산에 있는 분이 전화 왔어. 그 언제 이쪽 안 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 많어. 막걸리 한잔 해야. 그래. 예 왜요? 그랬더니 그 수소하고 그 뭐 저 외국 종자 뭐야 하고 콩하고를 심었는데 우리 밭에는 새가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옆에는 오는데 우연이겠죠. 그 새총 그거 빨간 걸 했어요. 그랬더니 새가 귀신같이 하라고 빨간 거 묻혀도 와서 먹는데 빨간색은 새가 못 본다고 해서 그 빨간 걸로 염색해서 뿌리잖아요. 이거 했더니 누가 알려줬느냐고 그 싹 안 나고 못하라 했더니 이 양반 농사 안 져봤구먼. 야 나 농사 안 써. 완전 생초보예요. 왜요? 그랬더니 원액에다가 달에다가 종자를 붓고 원액에다가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늘에 펴 말린 다음에 심었대요. 새가 안 온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자기만 그러니까 안 와서 왜 그런가 싶어서 길센터에 물었더니 공무원이 새는 사람의 후각보다 200배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저가 싫어하고 지 죽을 줄 알고 안 오는 것이다라고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알려주는가 근거가 있어. 그때부터 공부를 해봤더니 진짜 새가 사람보다 후각이 200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유학내에서 나올 거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우스라든지 인삼밭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 제일 골칫거리 달팽이가 안 오는 거야. 열매살을 보내놨더니 달팽이하고 지렁이가 오는 거야. 지렁이가 안 오니까 두더지가 안 와. 두더지가 안 오니까 멧돼지가 안 와. 예. 그러니까 확냄새가 나니까 이제는 이제 저는 그것도 알려준 거야. 나 책임질 수 없는 얘기들이 이게 다. 인삼밭에 그 밭 가생이는 돌아가면서 아예 그냥 진하게 뿌리더라고. 울타리도 나무들 같은 거. 예? 확냄새 먹고 안 오는 효과도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부수적인 거.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준 거. 배추 뿌리병도 될 줄 몰랐는데 농민이 알려줘서 야 이거 된다.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박사예요. 지황은 저를 알려주셔야 돼. 지황 공부는. 자 그러면 왜 얘기했냐면 뿌리 작물은 지황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잎 관리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밭장만 할 때 땅 모자를 100평당 2포를 넣어서 토양 개량하는 효과를 보시고 물론 배수 관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있죠? 하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종자를 심으시면 한번 담갔다가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싹도 잘 나온대요. 원액에다 묻혀서 싹 안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낄 겸 250배 정도로 한 거다 담갔다 하시고 밝은 재보다는 나는 칼슘이 좋다고 생각해. 칼슘이. Here we go.